안녕하세요. 전지적 타로 시점 윤아킴입니다. 여러분 번호가 나와 있는 걸 보니 피건입니다. 그죠? 지금 2020년 무사히 잘 보내셨는지, 또 2021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기대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걱정, 우려 이런 게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희망, 이런 것들을 한번 카드로 보려고 합니다. 2021년에는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어떠한 선물이 예약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해요. 번호 1번에서 6번까지 마음이 가시는 번호 하나를 지정하시고, 그 번호가 순차적으로 리딩이 될 테니까요. 그 리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번호 선택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시다가 마음이 가시는 곳, 눈길이 가시는 곳, 왠지 오늘 저 색깔이, 이런 거를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0초 정도 드릴게요. 네, 째깍째깍 소리와 함께 10초를 정확히 아마 세셨을 겁니다. 시계 소리가 조금 많이 들어오죠. 자, 번호 고르셨죠? 그러면 번호 1번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2021년에 어떤 좋은 일들이 예약되어 있는지, 어떤 선물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뽑은 거는 지나간 2020년이 나에게 어땠을까? 1번 분들에게 이 지나간 2020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먼저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카드는 그러면 새로운 해에 내가 받게 될 좋은 운, 또는 내가 받게 될 선물, 뭐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자, 1번 분들에게 지나간 1년이란 사실은 인내심을 기르는 시간이었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을, 본인의 내면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단련했던 시간이었다. 어쩌면 굉장히 지루한 일상이었을 수 있다. 지루하다 못해 이 지루함이 괴로워지는 상황들도 있었었고, 또 불합리하거나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뎌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큰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러한 자그마하거나 큰 사건, 사고에는 이미 조금 마음이 좀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계신 분들이 이미 지루해져 버린 일상의 많은 것들을 시간 흐름 속에서 견뎌내느라 좀 지쳤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내가 기대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예를 해야만 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관계에서 기대한 바 있었다면은 그 사람의 나와는 다른 어떤 반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작정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만 했던 시간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계속적으로 달래고, 그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금전 관련해서도 그랬겠죠. 계속해서 좀 기다려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일, 이런 것보다는 좀 지루한 1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나 했던 1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분들에게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 가정 안에서의 즐거움, 본인들이 만약 가정을 꾸리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미 기혼이시라면
가정 내에서의 평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샘솟아 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즐거움이라고 할 만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영적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또는 영적으로 한 단계 고양될 수 있는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지금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조금 육체적이고 대외적인 어떤 일 또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약간은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면보다 내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도 할 거다. 일도 어쩌면 좀 정신적인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정신적인 부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필수적인 게 육체 활동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한 해였다 보니, 작년이요. 그랬다 보니 올해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것에 조금은 익숙해지기도 하고, 나 혼자의 어떤 일보다는 주변과의 어울림,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준비되어 있는 선물은요, 나의 영혼이 한 단계 좀 상승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뽑으신 분들, 아마도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곳을 떠나시거나 또는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관계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어 봐도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보탬이 되지 않았다, 또는 여기가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좀 멀리로 이사하시거나 단체를 벗어나거나 개인적 관계에서 조금 프리해지는 그런 어떤 구체적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자마자 굉장히 새롭고 또 여건이 좋은 이런 뭐 직장 또는 사회 또는 뭐 상대방,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직장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드셨던 분이라면 새로운 직장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 직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또 작년에 어떤 사람과의 지지부진한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많은 건지, 상대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라서 계속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그분과의 관계를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영적인 어떤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어떤 사랑, 그 안에 좀 존재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나에게 사랑이나 행운이라는 것들은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특히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과거 내가 버렸던 사람 또는 내가 떠나온 어떤 지역 또는 떠나온 인간관계, 그리고 떠나온 직장, 이곳에서 나를 다시 한번 찾는 일들도 있겠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서 연봉이라든지 대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서, 그러나 이직을 하기는 좀 어정쩡한 기간이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올해 드디어 이직을 했는데, 그 이직을 한 과거 직장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 혹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냐, 뭐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여기가 조금 더 조건을 좋게 줄 테니까 올 수 없겠냐, 이런 제안을 좀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좀 속속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이에서 약간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만약 연인과 진척되지 않아 헤어지신 분이라면 좋은 분 만나는 가운데 옛 연인의 러브콜을 다시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봐지는 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해의 끝으로 갈 때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기보다는 이 두 쪽, 둘 다 나를 원하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좀 더 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해가 될 수 있겠다.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양쪽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갑이 되어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직장이든
또는 지역사회든 또는 뭐 연인의 관계든 교우 관계든 간에 본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 그래서 인기는 상승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가주어야 하는가라는 건 분명 선택의 문제인데 어느 한쪽을 버려야만 될지 모른다라는 갈등 속에 또 있게 되세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현재 내가 가장 기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결정은 빨리 날 거라고 여겨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분들 것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2번 분들 리딩입니다. 자, 2번 분들은 2020년 어떻게 지내셨으며 2021년에는 어떤 복을 받게 되시는지 볼게요. 자, 2020년에 2번 분들의 생활은 여기서는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 그리고 어쩌면 지나갔을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 있죠? 이런 기다림들이 좀 지속되었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전에 알던 사람과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일 겁니다. 대부분 이런 거죠.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과 사귀게 되었고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마 되었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그 안에 어떠한 우여곡절들은 있었겠지만 어쩌면 결혼을 좀 꿈꾸면서 예쁘게 사귀고 있었던 작년이 아닐까요? 이렇게 나와요. 혹은 만약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오래전부터 함께 존재했던 어떤 사회적인 기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어떤 조직,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 생활 잘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자그만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것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고 그 나름대로 잘 해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결혼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나는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비교적 작년 한 해를 잘 보내셨던 분들의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읽혀지고요. 이분들에게 올해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단순하게 보자면 여기저기 여행 다닐 수 있는 운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또 세상을 좀 관망할 수 있는 여유 이렇게도 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건물이 높고 어떤 건물이 낮은지, 그죠? 그리고 어느 지역이 넓고 어느 지역이 좁은지, 또 어떤 강물이 맑고 어떤 강물이 흐린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조금은 한 발 떨어져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느끼고 알게 되며,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항상 좋은 것 뒤에 나쁜 것이 숨겨져 있고 나쁜 것 뒤에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원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들에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기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요. 즐거움과 깨달음이 동시에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건들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선물처럼 왔을 때 나의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이 굉장히 행복하셨다면 또는 어쩌면 나의 어떤 주관적인 행복 속에서 객관적으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던 작년이라면 올해에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좀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작년에 정말 좋은 내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쩌면 뭐 뒤에서 약간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녔다든지, 또는 내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의 건강이 갑자기 허물어지는 일이 생긴다든지, 주변에서 굉장히 믿고 존경했던 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구나 라는 거를 한 번은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다라고 했고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조금은 성장하는, 마음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좀 벌어집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좋지 못한 인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들과의 인연을 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또 여기에다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안 좋은 일이 또 겹치죠. 주변에 어떤 나에게 뭐 투자를 권유하거나, 또는 좋아하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오는 이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마냥 좋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어쩌면은 새로운 인생의 허들을 하나 또 넘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 포기하는 것들, 뭐 손절 또는 익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안에서 세상 원리를 깨닫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는 나와 있어요. 작년이 좋았던 만큼 올해는 그거에 상반되는 내용들이 조금 펼쳐지는 것인데, 이것이 왜 선물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은요, 아마도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지라도 물질적으로는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혹시나 이것이 물질의 이야기라면 그 손실의 액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좋았던 사람에게 약간의 어떤 세상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한 해가 아니냐라고 보여지네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왜 아주 달달한 음식을 먹을 때 살짝 스파이시한 게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이 훨씬 더 달죠. 수박 같은 거를 먹을 때도 어, 원래 설탕을 버무려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 아주 단 수박을 먹을 때 그 위에 소금을 살짝 바르면 그 수박이 정말 더 달아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냥 좋기만 하고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놀고 근육을 쉬면 이 근육은 허물어집니다. 그죠? 근데 적절히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근육의 탄성이나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어떤 자극제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오는 형태로 보이는데, 그것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8대 2 정도, 이 정도의 어떤 매운맛이 살짝 섞여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나를 이렇게 좀 나태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 힘들지만 공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이렇게 딱딱 들어가면 그 다음 공부를 위한 활력이 될 수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즐거움에 쉬는 시간과도 같은 매콤함이 섞여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정도의 큰 것은 아니므로 그때그때 생기는 일들을 내가 좀 잘 처리하면서 지나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힘들어 보이는 부분들도 제가 보여서 보너스로 무엇이 더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이것을 보상할 만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를 뽑아 볼게요. 자, 보세요. 문이 딱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힐링시키거나 또는 행복을 가져오는 문이다. 힐링과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힐링하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는 굉장히 의미가 좀 많은 카드인데요.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을 보고 간다면 우리의 삶은 즐거울 수는 있으나 의미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또 이 밤이 있어야만 낮에 태양의 따뜻함을 느끼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의 참 의미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게 이만큼 좋은 거야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느끼게 해주기 위한 어떤 각성제? 이런 것처럼 살짝살짝 들어오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간간히 있겠다. 이 정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2번 분들 거. 자, 다음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한번 볼게요. 3번 분들은 2020년이 어땠을까를 보니까 나름 좀 힘들었던 일들이 되게 기억에 남게 지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좀 진행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큰 슬픔을 겪었었고 본인이 어쩔 수 없는 힘들었던 일들을 굉장히 정말 힘겹게 이겨내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교적 이것을 아주 잘 극복을 해 오시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이게 이별의 상황이었다면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별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제적인 손실이라면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한 괴롭힘 이런 것이었다면은 약간 좀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것들 있죠. 내가 한 행동이나 말도 아닌데 그것이 오해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집단적인 어떤 감정으로 돌아오는 상황들을 어쩌면 겪었을지도 모른다. 좀 억울한 상황들을 겪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본인들은 좀 그러려니 하고 있거나 또는 어느 정도 그 어떤 관계들의 중심을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어떤 현 위치 이런 것들을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물어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심리적인 상처에 대한 기억들은 좀 쉽사리 잊혀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만약에 좀 몸이 아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이나 시술 이후 나름대로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시겠네요. 이 정도로 읽혀져요. 자, 그리고 이분들에게 올해에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지, 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역시 지금 이건 하나의 어떤 그 균형점을 찾아간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작년에 뭐 큰 어떤 좋지 못한 일들, 충격적인 일들,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내가 조금 균형 있게 해오고 있었다면 더더욱 그것의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내 삶의 밸런스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1년이 되지 않을까. 이게 1년이라고 하기엔 좀 긴데요. 내가 나의 삶을 완전히 딱 균형 잡을 수 있는 좋은 귀인이 나타나거나 또는 그러한 계기가 생기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큰 고통이 있었던 만큼 새해에 오는 이 기쁨은 굉장히 크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정신도 굉장히 자유로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깝깝하게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자유롭게 밖으로 이제 외출을 다니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고요. 몸이 아파 병원에 계셨거나 계속 집안에서 이제 몸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드디어 어떤 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좀 얻게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억울했던 일들을 겪으셨던 분들은 그 오해가 아마 풀어지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억압 속에 계셨던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떤 경우일 수도 있냐면 아주 보수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뭐 요즘 잘 없기는 한데 통금 시간도 있고 이러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때로는 독립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그리고 재택을 하셨던 분들이 있죠. 직접 이제 회사에 출퇴근하는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네요. 자, 이것은 어떤 일들을 타고 올까? 또 그때의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구체적으로 어떤 귀인들이 나타나 나를 이렇게 균형 잡게 해줄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오느냐? 오랜 시간 동안을 서로가 지켜봤던 관계다. 그러나 관심 있다는 걸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냥 관심이 있어 하면 왠지 좀 오히려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지냈던 관계였었고 솔직히 서로의 마음을 잘 몰랐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나에게 다가오거나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거나 서로 호감과 관심과 묘한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한대요.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큰 가능성으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겪어왔던 상황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분명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 1년 전체를 봤을 때 아마 한 4명 정도, 한 4명 정도의 본인에 대한 호감이 있는 이성 또는 귀인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때그때 본인에게 매우 좋은 자극을 주게 된다. 이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 또는 눈빛, 여기에서 내가 지금의 나를 일으켜야 한다는 의지를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 주변에 포진하게 되겠다라고 해요. 이거는 본인보다 나이가 조금 어릴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본인보다 사회 경력이 조금 작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람이 본인에게 정말 순진한 얼굴로 이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지금 이런 거 아세요? 이런 얘기를 던져요. 근데 그것이 어떤 좀 불손하거나 또는 뭐 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해맑은 그 사람의 질문에 본인이 굉장히 마음속에 우물에 뭔가 큰 게 풍덩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의 생활 전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주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지천에 깔리게 된다. 참 좋습니다. 그죠? 뭐 어쩌면은 1년에 4명이 아니라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게는 한 9명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달이 채 못 가 좋은 분들과의 연속적인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만약 20대시라면 수많은 썸남 썸녀를 만날 수가 있겠고 30대시라면 직장이나 사회관계 안에서 의미 있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죠. 4, 50대쯤 되신다 그러면 자녀에 의해서 자극받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애가 이러이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이런 마음 있죠. 또 이제 연하와의 어떤 만남들 이런 경우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와 밸런스를 찾게 되고 나의 마음과 몸과 정신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1년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번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 모든 좋은 운은 사람을 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영접하는 마음으로 1년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3번 분들 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4번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모분들 작년 괜찮으셨죠? 작년에 돈도 많이 버셨고, 그죠? 사회적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좀 돈도 많이 버시고 본인의 자리를 많이 굳히신 분들일 거다. 그리고 이 돈이 내가 어떤 노동을 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번 돈이다라기보다는 주어진 돈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좀 잘 잡으신 것 같고 또 아주 좋은 사람과의 만남 이런 어떤 기회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삶의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인 해다라고 생각 들어요. 누군가 소개를 받아서 진지한 사귐으로 가셨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뭐 선이나 또 진지한 소개를 통해 만난 사람과 연애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아마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좋았던 기운들을 사실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럼 올해 나에게 주어질 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올해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질투했던 사람들 있죠. 내가 별로 뭐 한 거 없는데 괜히 나를 트집 잡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더라. 어떤 사람이 걔가 너 욕하고 다닌대 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뭐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누군가가 있다든지 내가 하는 것마다 따라하면서 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시기 질투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좀 행운을 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해요. 이제 이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를 질투하고 또 뒷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말로 하긴 참 뭐하지만 실제로 되게 부러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예전에 나를 시기질투하던 사람의 전사를 받아 일일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꼬투리 잡고 다니게 되거나 내 자체가 그렇게 되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실제로 좀 답답할 정도로 내가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누군가 정말 쌤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연애로 본다면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있는데 내 연인에게 만만치 않은 이성이 나타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아주 좋은 남자분을 소개받아 사귀고 계신 중이라면 그 남자의 회사에 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은 여자가 들어왔다든지 또 이제 학생이시고 뭐 커플이신데 이제 신입생 중에 조금 이렇게 견제해야 할 정도로 괜찮은 이제 신입생이 들어와서 나의 어떤 그 커플인 이성 친구의 마음에 혹시 걔가 들어올까 좀 전전긍긍하는 시간이 조금 있겠다. 그래서 나도 나를 질투했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거 행운이 아니잖아요.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는 폭이 이렇게 생기면서 내가 경험해 보면서 사람 자체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선물이고 행운이고 축복이지만 당장은 뭐 이래요 행운이 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저 힘들어요 짜증나요 이럴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걸 돌려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욕심낼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람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한때 나를 질투했던 마음이 가난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나의 인간적인 폭은 조금 넓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죠? 막대한 어떤 경제적 성장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커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업체 자체도 좀 부풀어 나게 되고 직원을 데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변화가 있겠다. 그리고 학생들이시라면 사실은 공부는 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인기가 좀 올라가게 되고 주변에 많은 이성들에게 흠모받게 되는 해가 된다. 짝사랑을 좀 많이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해입니다. 감성적으로나 또는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좀 돈적인 부분들, 재산적인 부분들로는 조금 풍요로운 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정신과 영혼과는 약간 거리가 좀 먼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채울 수 있는 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 4번 분들에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또 이성관계에서 또 어쩌면 감성적인 부분에서 매우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다. 조금 나도 질투도 한번 해보고 짝사랑도 받아보고 이런 해가 되겠죠. 이성의 운이 매우 좋은 한 해,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느냐를 보았을 때는 내가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는 어디에 합격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강력한 등장에 의해서 내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딱 잘 데리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죠. 내 사람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또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재물에 관계된 경쟁자가 나타남으로써 내 재물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마음들이 좀 샘솟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도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한 나의 사랑과 정성이 점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한 해가 아마도 될 것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사랑의 연적은 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의 연적, 그리고 또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경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 안에 연인과의 결혼까지 간다든지 또는 사업체나 내가 하는 일의 성공이 정점을 찍지는 않겠다. 아직은 좀 더 올라갈 것이 있다.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에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괴로움이 있으실 것이고, 또 장사를 하거나 여러 물품을 다루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물품을 내가 선정해야 되는지 라든지, 또 부동산 연관되신 분들은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건물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를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연관해서 아마도 고민 갈등이 상당히 많으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직 딱히 임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도대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이 사람에게 집착하고 자꾸만 마음이 가는 게 누군가에게 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내 필생의 짝인지, 또는 스쳐갈 인연인데 아직 내가 마음이 좀 현명하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상당히 헷갈리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정해진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키고 가는 거겠지만,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딱 정하지 못하신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좀 많이 헷갈리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 본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으므로 그분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본인 자체가 주변에 어떤 선례들 있죠. 친구가 이렇게 사귀었는데 이렇게 됐더라. 이런 것들을 좀 간접 경험을 많이 미리 하셔서 좋은 판단을 아마 내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판단의 시간들은 거의 가을, 겨울쯤 갔을 때 명확하게 이 사람이다, 또는 이것, 또는 이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과정이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들도 그냥 즐겁게 느끼시면서 이렇게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학문과 연구와 연관된 일을 하거나 실제 학생들이신 경우에 공부에 조금 노력하셔야 조금은 어느 정도 공부가 아마 될 거다. 실질적인 공부보다는 세상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들이나
물질에 대한 마음이 좀 더 기울어지기 때문에, 또는 공부보다는 연애 이런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어지시게 될 것 같아서 마음으로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 내가 해야만 할 일과 조금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약간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거 좀 의도적으로 챙겨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4번 분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들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분들의 작년은 어땠나? 자, 5번 분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인기도 어느 정도 있었고, 재물적인 부분들도 거의 꽉 찬 복이 들어왔었고, 이제 단지 주변 사람들과의 융화가 그리 좋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 장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결코 이게 나빴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실제 조금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히 좀 소상공인들 있죠. 작게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 손님은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다른 보상들이 좀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성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입니다. 인기를 제법 끌었다이죠. 근데 난 솔직히 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의 호응에 일일이 답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 외모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굉장히 러브콜은 많이 오나 내가 별로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 내가 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식의 행동 반응이 또 아니었다. 뭐 딱히 누구 하나 결정하기는 좀 어려웠거나 또는 이미 누군가가 있으신데도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으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소 현실적인 거래는 좀 많지 않았으나 금전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작년의 상황들 안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름 괜찮게 보내셨던 한 해였었고 마음 안에 갈등들은 단지 조금 있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지금 만나는 사람과 좀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갈등했던 시간들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랬던 이 5번 분들에게 2021년이 줄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천사가 도착해 있어요.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 계십니까? 저 사랑인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만 열어준다면 들어오겠죠. 그죠? 예쁜 산새처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사랑의 신이 주변에 이미 와 있습니다. 사랑의 신이 와 있다는 것은 누구 한 명 탁 찍어서 이 사람이에요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마음만 열면 어떠한 기운들을 타고라도 누군가는 내 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다 되어 있죠. 여러분은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아마 세상 없는 기쁨을 느낄 거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기쁨을 이것을 통해 알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인연이 지금 바로 눈앞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상태 또는 육체적인 상태, 마음적인 어떤 상태들이 최상에 이르러 누군가 좋은 어떤 인연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신혼부부이신 경우에 임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진 정점에서 꽃피는 기쁨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것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게 될까요? 라고 한번 볼게요. 멀리에서 서로 지켜만 보았던 사람, 이것이 때때로는 과거에 알던 사람이었거나 또는 한번 사귀었던 사람 또는 썸을 탔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떨어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알고 있던,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던 그 사람이 나에게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이럴 때도 있어요. 한 조직 안에 있기는 한데 서로 멀뚱멀뚱 보고만 있던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또는 아직은 참가하지 않은 어떤 커뮤니티, 이런 거에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상대방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며 경제적으로나 주변의 어떤 인맥으로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이미 이루고서 이 사람 역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다. 준비된 두 사람의 만남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일들, 또는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혼했어 라고 하는 그 스토리 일반을 아마도 따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와, 5번 분들 너무 좋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해 보시면 이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될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게 전제가 뭐냐면 나도 상대도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만 이제 딱 오면 돼. 이런 어떤 상태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서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 안에 2021년 안에 결혼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최상의 기쁨을 맛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행복한 것이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할 때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비례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100%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심할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혹시 5번 분들이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혹시 조심할 게 있을까요? 이렇게 볼게요. 오, 야, 여러분. 돈의 문도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매우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껏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즐기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행복은 다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나아가라. 모두가 당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사랑과 돈, 그죠? 그리고 인맥, 사랑하는 사람, 사람 자체, 이 모든 것을 다 얻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네요. 혹시 저는 건강이 걱정돼서 뽑았는데 당신의 가치가 높아집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우 더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박수를 한번 드려도 될 것 같군요. 자, 여러분 5번분들 기쁜 마음으로 한 해 출발하시고 세상에서 오는 모든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드릴게요. 그리고 5번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마지막으로 6번 해보도록 할게요. 6번 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근데 눈에 띄는 조금 불길해 보이는 카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6번 분들도 한 해 수고하셨고요. 이 6번 분들에게 작년의 이야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과거로부터 내가 이루었던 것들, 이런 거 있죠. 지금까지, 즉 작년까지 계속 승승장구했던 것들이나 또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작년까지 어떤 잘 되어 왔던 일들, 이런 일들, 또는 작년에 갑자기 내가 얻게 된 지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일단락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사랑적인 부분에서는 누군가의 고백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또 누군가가 강력하게 다가와 일단 연인은 되었으나
그 관계를 아마도 끝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작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인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일단락된 사랑이 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곳으로 이동 또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지정받는 일들이 벌어졌으나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이동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좀 이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얼마든 있다 보면 승진하고 연봉도 올라갈 수 있는 직장이지만은 일단 제가 스스로 이탈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상대방이 저에게 지속적인 어떤 사랑의 노력을 하였으나 저는 그 사람이 나의 대상이 아니라고 느꼈기에 과감히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이런 패로 좀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든 여건들이 좋았으나 내가 스스로 포기한 게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읽어져요. 그리고 이런 6번 분들에게 올해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올해 6번 분들에게 주어질 행운이나 축복 또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아마도 내가 이 6번 분이 올해에 맞이하게 될 것은 어떤 지금 이 시기 있죠.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꼭 필요한 어떤 자가치유 또는 꼭 필요한 어떤 상승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지 않나. 이게 말이 좀 어렵죠. 6번 분들은 제가 볼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원숙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 것이 아니면 안 갖겠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져야 할 것과 또 버려야 할 것 또는 내게 오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내 것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버릴 줄 아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의 이 시기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 속에서 얻게 되는 약간의 깨달음이나 자가치유 같은 형태입니다. 내가 나를 맑게 하고 내가 나를 좀더 높아지도록 하고 마음 안에서의 진정한 어떤 기쁨을 느끼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한다 또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좋은 도반이나 스승 또는 귀인, 친구를 만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좋은 분들과의 또 어떤 영적 만남 그리고 누군가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내가 굉장히 맑아지고 좀 더 높아지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경험을 하시게 되겠다. 공부는 굉장히 잘 되겠죠. 6번 분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시거나 또는 뭐 가르치는 일을 하시거나 또 어떻게 보면 상담하는 일이라든지 치유, 힐링 이런 것들과 연관된 일이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저는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에고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나라는 건 없다. 이 어떤 흐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의 모습 모두가 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경쟁도, 용서도, 잘못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속에 존재하고 이 사랑이란 단지 남녀지간의 연애지사를 이야기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미 아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이끌고 가르치고 힐링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치유사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혹시 이제 종교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자기 스스로 큰 어떤 깨달음이나 은혜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약간 이제 이 틀을 달리하는 성장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거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성장과 미혼이 기혼자가 되는 성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뒤엎어지는 거죠. 그런 새로운 세계를 아마 경험하게 되고 그것 또한 이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것이 주는 기쁨이 무한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태양 에너지는 우리의 일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한하죠. 그죠? 실제 우주 공간에서의 태양의 나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태양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그죠? 그런 어떤 무한한 기쁨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끊임없는 기쁨이 내 마음의 우물에서 길어 올려진다. 마르지 않는 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힐러로서는 최고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인 직업을 들긴 참 뭐하지만 아마도 이제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의 우물을 끌어올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생명력을 더 고양시켜주는 그러한 일들, 또 그 일을 함으로써 나 또한 오랜 기간의 행복과 이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매우 좋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너무 멀리로 갔나요? 어쨌든 상당히 좋은 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이미 본인이 버리신 거는 다 경험해봤고 아니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연애 자체를 완전히 끊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세상에서 좀 멀리 떨어져 생활하게 되는 분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자, 내가 끊어버리고 아주 깨끗해지고 새로워진 것. 이게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을 버린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아니었던 인연들을 과감하게 다 버린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들은 본인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는 홀로가 되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 인간이 바라보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현실적인 이야기로 읽어본다고 하면 쓸데없는 썸남 썸녀 정리 다 하고 정말 날 사랑해줄 한 사람을 기다려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이 숨겨놓았던 마음들을 알게 되고 서로가 아직 표현하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진심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조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겪게 되는 전반적인 것들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기쁨이고 치유이고 그리고 영혼의 고향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과정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알에 정말 쌀알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벼가 견뎌야 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쌀이라는 것은 1년만 농사를 지으면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당도에 있는 이것은 내가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긴 시간 나를 두드리고 또 불에 지지고 하는 시간들이 아마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 겨울 접어 드시면서는 약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고통을 조금 겪는다라고도 보이는데 이것이 본인들 생각하시기에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 누군가와의 만남과 그 사람과의 합일, 또 그 사람 자체를 얻기 위해 시간을 보내신다면 상대로 인한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하면 나 이 사람에게 이 정도 고통을 겪고서라도 이 사람을 겪어보고 또 견디고 내 사람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 반드시 나에게로 올 거야. 이런 확신 속에서 약간의 장애물이 있는 연애를 하게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분들이 몸이 좀 아프셨던 경우에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다가 가을에 살짝 이것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모두 맡기고 이 세상의 큰 힘에 나를 모두 맡기고 그때그때 나에게 오는 인연들에게 모두 마음을 열고 어떤 그 상황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신다면 분명히 더욱더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과정이 될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가을 겨울의 이야기들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잘 겪고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이 선물을 획득할 거냐? 이걸 한번 볼게요. 과연 이것을 모두 획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어진 거라고 해서 다 받지 못하거든요. 자, 과연 획득할 수 있을까요? 자, 획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까운 다른 길이 있는지도 한번 봐라 입니다. 뭐냐면 너무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것 중에 가까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번 선택해 보기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중요해요. 꼭 그 사람이라야 되고, 꼭 그 직장이라야 되고, 뭐 꼭 그 일이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하고 싶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내가 경제적 여건에서 다이아몬드 하나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예쁜 큐빅 이런 것들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설명의 격차가 좀 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까운 다른 길을 찾아보면 본인이 이것으로 행해가는 내가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겪어본다는 거 있죠. 내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올해 안에 이러한 열매를 얻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랑이라면 대상을 가리기보다 내가 그 사랑, 실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 있죠. 그거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100% 계획을 해서 그것을 연말 안에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이 100%의 계획 중에 60% 70% 정도라도 계획을 다시 해서 연말 안에 하나의 마무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보시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6번 분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얻으실 것은 무한한 에너지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내가 이렇게 했어가 중요하고요. 과정 하나의 퍼펙트한 성과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너가 면접만 보면 합격시켜 줄게 라든지 아니면 너가 새 사람만 만나고 오면 뒤에 결혼시켜 줄게 이런 식의 어떤 그 장애물이 조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허들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허들 하나하나에 집중하시지 말고 꼬린 지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 분들 것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1번에서 6번까지 내용들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한테는 행운이나 선물 같은 것들이 늘 항상 문 밖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어느 정도 여느냐, 그리고 실제 똑똑똑하고 행운이 내 문을 두드렸을 때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손님이 밖에 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죠 이렇게 예쁘게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못 열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예쁘게 다듬어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있다면 언제나 와 있는 이 행운들을 모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날들이 아닐까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좋은 일들,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 한 명 꼭 만나시는 좋은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사랑과 행운을 기도드리면서 여기에서 오늘 피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타로 마스터 유나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